다타공인, 세계 최고의 교육열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학부모. 자녀의 꿈과 부모의 바람이 부딪힌다면 누구의 손을 들어야 할까? 대다수의 부모들은 자녀의 꿈이라고 답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인 경우가 허다하다. 부모들은 자녀의 꿈을 알고 있을까? 또 그 꿈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자세는 돼 있는 걸까? 진로 교육에서 최상의 조력자가 될 수도 최악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부모다. 최악이 아닌 최상의 부모가 되기 위한 조건은 과연 무엇일까? 인천 만수고. 늦은 밤 교실 한 곳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다. 복도까지 소리가 흘러나오다니 대체 무슨 일일까? 앞치마를 두르고 정겹게 겨울나기 김장이 한창이다. 네, 오늘 봉사활동은 학생과 부모가 함께 김치 담그기를 통해서 서로 간의 이해와 소통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진로 교육의 기본은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고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아 행복하게 살게 하는 데 있다. 그 행복에는 진로교사의 역할만큼이나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 집이 아닌 학교에서 만난 엄마와 아들은 느낌부터 다르다. 어떻게 되는 거야? 반칙이야? 자녀가 사춘기에 접어들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부모 노릇하기 어렵다고들 한다. 부모 자식 간의 삐걱거림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마음 터놓고 얘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봉사하는 시간만큼은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 학부모와 학생들이 김장을 하는 동안 몸으로 부딪히고 장난스러운 말도 스스럼 없이 오가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아침에 새벽에 일찍 나갔다가 저녁에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하고 소소한 얘기를 대화를 많이 못 하는데 토요일 날 아이들과 같이 봉사를 하면서 그동안에 그 밀려왔던 얘기들을 같이 나눌 수 있어서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제 봉사활동을 하면서 저에게 적성이 뭐가 맞는지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다니면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러한 봉사활동은 학부모는 아이와 친밀감을 높이고 학생은 소질을 개발하고 학교 입장에선 학부모의 자발적 참여를 이끄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 진로교육에서의 학부모 역할, 그 시작과 끝은 소통하려는 마음이다. 소통의 시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서로 그 학생과 학부모가 소통하는 또는 공감하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될 것이고. 부모 자녀 소통 프로그램에서 부모는 자녀의 장점 10가지 또는 평소 전하지 못한 말을 편지로 쓰고, 자녀는 부모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진로 계획이나 꿈에 대한 소신을 글로 써서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흥미, 소질, 적성 이런 것들을 스스로 파악하고 또는 이걸 자기 스스로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스로를 찾아가고 자기를 이해하는 그런 어떤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컨설팅 그룹을 만들어 가상으로 경영 컨설팅 활동을 하고 꾸준한 내신 관리로 지금 무리일 수도 있겠지만 성균관대학교에 진학하여 경영학을 전공, 컨설팅학을 부전공으로 하여 경영 컨설팅에 충분한 지식을 습득한 뒤 또 건축과 관련된 학과를 가서 공무로 일하거나 회사에 들어가서 지금까지는 늘 실패하는 모습을 보인 불효자였지만 앞으로는 더더욱더 열심히 꿈을 이뤄서 부모님이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들이 평소에 알고 계시는 직업이나 부모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런 직업에 대해서 강요하는 그런 경향들이 조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자녀의 특성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자녀에게 알맞는 그런 어떤 진로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자녀의 어떤 성공에 또는 행복한 삶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희망찬 너의 미래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는 너를 지켜보마. 그럼에도 엄마는 엄마의 잣대로 내가 조금만 어긋날 듯하면
널 다그치고 지틱도 하며 또 세 번째는 방 정리를 잘한다. 또 네 번째는 자기 일을 스스로 잘한다. 또 가족을 잘 챙긴다. 어떨 때는 쉽고도 어려운 것이 마음을 여는 것이다. 엄마가 아들에게 진짜 착한 아들이었다. 근데 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와 자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었다. 그랬으면 엄마 아빠는 너무 좋아. 내년에 2학년 됐을 때 하고 싶은 거, 3학년 됐을 때 하고 싶은 거 이렇게까지 계획하고 있는 줄 몰랐는데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조금 더 믿음이 가고요. 실은 진로 문제로 아빠랑 약간 갈등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이 뜻에 존중을 하고 맞춰주고 있는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더 믿고 뒷받침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마음을 터놓고 편지도 얘기하고 부모님이랑 이렇게 편지로서도 말할 수 있으니까 집에서 말하는 것보다 속 편하고 좋았어요. 지금까지는 제 인생이다라고 생각해서 독불 장군처럼 제 고집만 고집해서 다 제 뜻대로 결정을 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저희 엄마께서도 저를 걱정해 주셔서 하는 말임을 고려해서 충분히 엄마 아빠 말씀을 잘 고려해서 잘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로 교육에서 부모의 역할은 지대하다. 일단 그 아이들을 잘 가르쳐도 부모님들이 생각이 안 바뀌면 진로 결정할 때는 부모님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 부모님들이 함께 진로 교육에 참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시작하게 되었고, 춘천 지역에 계신 중학교 진로 선생님들 7분이 참여를 하셔서 역할을 나눠서 함께 준비하고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룡중학교에서는 총 8회에 걸쳐 학부모 아카데미를 열었다. 학기 초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해 실현 가능한 선에서 강의 주제를 선별, 매회 학부모님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원하는 분들에 한해 상담도 진행했다. 마지막 강의 날에도 학부모 아카데미에 대한 설문을 실시, 자년도 계획에 참고할 예정이다. 이렇게 진로에 대해서 어디서 실질적으로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학교에서 한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와서 듣게 됐거든요. 주제 선정도 부모님들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 안에서도 결국 부모님들이 궁금한, 부모님 입장에서 어떤 게 필요한지 그거를 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겠다 해서 일단은 제가 부모님 입장이 돼서 궁금한 걸 한번 먼저 적으면서 시작을 합니다. 조금만 오래 더 사시면 영원히 학부모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진로에 대한 현실적인 정보다. 강의의 첫 주제는 미래의 직업 세계. 퀀트라고 하는 게 퀀트는 밑에 떠났던 동 퀀터티죠. 결혼 및 동거 강화 전문가. 아까 앞에서 봤듯이 저출산 고령화이고 결혼을 안 하고 1인 가구가 35% 이상 증가하니까 결혼 저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사실. 농업에서의 불로소는 무궁무진합니다. 제가 그 강원대 농대 교수님 한 번 만나봤는데 참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이런 거 해라고 중간고사부터 상급학교 로드맵 만들기 강의를 들으며 입학사정관제가 무엇인지도 알게 됐다. 페이지로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성인성, 인성, 지식, 성찰력.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이 두 가지 활동이 모두 부모와 소통이 안 되는 아이들은 자신의 진로를 찾는 과정에서 더 많이 방황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불상사를 예방하는 것 중 하나가 학부모 교육이다. 학부모 교육은 올바른 자녀 대화법과 진로와 직업 세계, 최근 입시의 경향 등 자녀 교육과 관계된 정보를 학부모에게 제공하여 부모가 진로 교육을 이해하고 자녀 교육법을 익혀 실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거의 많이 참여를 했는데 되게 좋았고, 그 프로그램 중에서 진로 소통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너무 좋았어요. 그거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주로 하는 잔소리나 이런 거를 잘 몰랐다가 동영상이나 이런 직접
그 유인물을 참고를 하면서 보니까 얼마나 많은 잔소리가 아이들한테 정말 힘들게 다가왔는지 이런 것도 느낄 수 있었고, 소통하는 방법도 부모가 아이한테 무조건 부모의 강요에 따라서 뭐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이렇게 아이들에게 했는데 교육을 받고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안양의 부흥고등학교. 수능이 끝나고 난 뒤 1, 2학년 학생들의 진로 상담이 있었다. 경기 지역 진로 교사들이 모여 진로 상담을 품앗이 해줄 예정이다. 전국의 진로 진학 상담 교사가 한 학교에 한 명씩 배치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희 학교의 경우 1,8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을 교사 혼자서 케어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전역에 있는 31명의 선생님들이 오셔서 무료로 진로 품앗이 형태로 무료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수능이 끝나 비어있는 3학년 교실에서 진행된다. 상담 전 학부모들도 적잖이 긴장한다. 애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진로 방향이라던가 또 뭐 그런 학과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왔어요. 파악은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글쎄 구체적인 건 모르겠어요. 아직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오늘 왔어요. 진로 품앗이 상담은 효율적 상담을 위해 사전 질문을 작성하고 학부모와 학생이 동시에 들어가 상담을 받는다. 한 교실에서 2명의 진로 교사가 상담을 진행했다. 이성적으로 대학을 갈 수 있는지 알고 싶다. 원산, 그다음에 공학, 자연과학. 이쪽이 그래도 높다, 그치? 기계 이해 능력이? 알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냥 다 중간 정도의 어떤 그런 영역별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거의 기반을 생각하잖아. 막연히 사업가가 되고 싶어서 뭐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좀 더 구체적인 가야 될 방향은 지금 경영이라는 쪽이 잡힌 거예요. 그럼 됐고 지금 2단계까지 다 온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단계 뭐냐면은 대학을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담이 아이의 진로, 학부모 결정에 미칠 파장을 알기에 진로 교사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중을 기한다. 경기권에 갈 수 있는 성적대와 충청권에 갈 수 있는 성적이 대충 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상현이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이제 진로 교사들이 학부모와 상담을 할 때는 아이의 적성과 성적뿐 아니라 학부모의 유형도 파악하는 것이 좋다. 학부모의 성향을 파악하면 자녀의 학습 태도 및 진로 촉진을 위한 설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로 지도할 수 있다. 아마 진학 문제가 굉장히 아이들이 시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학년을 주로 다뤘기 때문에 일단 진로의 설계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하고 그 아이의 궁금한 거 성적 관련해서 대학과 연계시킨 그런 진학 상담 쪽으로 상담을 했습니다. 애가 진로를 확실하게 이제 못 잡고 이렇게 좀 우왕좌왕 많이 했었는데 선생님이 이제 애 특성에 맞게끔 확실하게 찝어주셔갖고 이게 선택의 폭이 좁아졌다고나 할까요? 이제 그런 점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선생님 엄마한테도 어떻게 하시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저한테도 뭐 이렇게 복습하라 그런 것도 다 알려주시니까 오히려 더 좋았어요. 진로 교사는 학생의 현 주소를 학부모에게 정확히 전달할 의무와 동시에 자녀의 진로를 위해 권장 및 금기 사항을 주지시킬 권리도 있다. 진로 특강이나 진학 상담은 학부모가 진로 교육을 대하는 수동적 태도였다면 지능 기부는 능동적이라 할 수 있다. 진로 교육에 있어 간과해서 난들 한 가지, 바로 학부모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다. 여기 학생들에게 직업 체험 장소를 제공하고 지능 기부까지 한 이가 있다. 막연하게 어떤 직업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현장을 한번 나와서 아이들이 직접 체험한다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학부모 입장으로 이렇게 이 자리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제가 학부모 1인 1동아리 운동을 이야기를 꺼냈을 때 가장 우려를 한 것은 오히려 학교 측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들께서 요즘 학부모님들은 다들 너무나 바쁘고 맞벌이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과연 그게 가능하겠는가? 부모님들 우려보다는 사실 선생님들 우려가 많으셨는데요. 이것이 굉장히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늘 강조하듯이 어머님 한 번만 참여하셔도 됩니다. 또는 바쁘지 못하면 참여하지 못하셔도 됩니다라는 의도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머님들은 부담감을 느끼지 않으셨고요. 어떤 동아리에 가입되었을 경우에 사람이라는 것이 가입이 되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일종의 책임감 또한 또 조금 더의 관심이 생기게 되잖아요. 거기에서부터 그 관심에서 출발이 되기 때문에 그다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마구 돌려서 얘를 이제 넣어주고. 학부모의 배려 덕분에 부평서중 학생들은 아이스크림도 만들어보고 레스토랑에선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생생하게 체험하고 있다. 아까는 두 가지가 또 따로 있었는데 지금은 하얀 설탕이 안 보이지. 그냥 완전히 안 보이게. 그래서 이렇게 젓다 보면 지금 아까 덩어리 젓던 게 어떻게 돼 지금? 학부모와 함께하는 체험이라 그런지 학생들도 경직되지 않고 편안해 보인다. 뜨겁게 펄펄 끓이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끓이면 어떻게 돼? 익어서 익어도 맛은 있어요. 다만 아이스크림이 입에서 사르르 녹는 게 사르르 녹았는데 뭐가 남아. 달걀 녹는다. 학생들이 느낀 체험의 맛은 어떨까? 미래 직업에 대해서 레스토랑을 생각해봐서 뭐 레스토랑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배워보려고 그래서 레스토랑 체험하기로 했습니다. 안 쉽죠? 어려운. 여자들이 왜 팔뚝이 굵어지는지 알겠죠? 엄마 잘해줘. 응. 그다음 눌러주면 떨어져. 이렇게 긁어주는 거야. 긁어주는 거. 이렇게 긁어주는 거죠. 보여? 펴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 납작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깨진 것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학부모의 재능 기부를 이끌어낸 데는 학부모에게 1인 1동아리 활동을 적극 권장한 것이 주요했다. 학부모 1인 1동아리 활동은 학교 교육에 학부모 참여를 유도함은 물론 학교, 교사, 학부모와의 소통이 원활해지는 계기가 됐다. 이 카페나 이런 거에서 하는 일을 잘 모르던 친구들이 와서 오늘 아이스크림도 만들어보고 이런저런 걸 해보면서 본인들이 새롭게 이런 직업에 대해서 이런 활동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고 흥미를 갖고 또 직업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서울 자양고등학교는 학부모 참여가 활발한 대표 학교다. 화장품 만들기를 강의하는 분은 이 학교의 학부모다. 우리 이제 면역력이 떨어져서 자주 걸리는 병, 감기 같은 거죠, 아이들? 그런 오히려 이게 워낙 특별해지고 있어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수에 버금가는 인적 자원이 바로 학부모다. 진로교육에서 학부모 재능 기부를 등한시하는 건 가장 훌륭한 자원을 잠재우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제가 이제 써보고 하니까 또 좋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들과 어머니도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이 엄마들과 같이 이제 수업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아이들도 이런 또 직업을 갖게 되면 또 미래의 또 틈새 직업이라서 할 수 있는 공방이라든가 아니면 화장품 업계에 새로운 또 직업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이들한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어머님들이 오셔서 상담을 하시다 보면 어느 엄마는 뭘 하시고 어느 아버님은 뭘 하시고 이제 다 직업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능 기부를 부탁드렸어요. 좀 제가 교사로서 교사이기 때문에 이문에 더 알지 못할 게 너무 많으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학부형들이 이제 그 처음에 저희 전공 탐색 검사를 할 때 학부형들이 오셔갖고 이런 직업에는 이런 뭐 어려움이 있고 수입은 얼마가 되고 이런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전공을 해야 되고 이런 재능 기부를 해주셨어요. 라벤더, 이것도 인곡방울.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강의를 들으니 만드는 과정에서도 자연스럽게 어울린다. 무엇을 배우든 직접 해보는 체험만큼 좋은 스승도 없는 것 같다.
말고 당당하게. 인기 만점인 화장품 만들기. 창업도 고려 중이란다. 안 그러면 이제 수분하고 오일하고. 가르치는 학부모도 배우는 학부모도 모두 열정적이다. 예, 이게 천연 화장품이 그러니까 방부제도 안 들어있고 피부에도 좋고 그래가지고 배워가지고 저도 만들어 쓰고 또 주위에 좀 배우고 싶은 학생들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려고. 네. 제가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 지금 이런 체험을 하는데 앞으로 많이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과거처럼 그냥 학교 선생님들만으로 교육을 하던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지역사회의 그 유관기관이나 그런 많은 자원을 갖다 적극 활용해서 그 학교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거나 이런 유관기관과의 자료를 통해 갖고 한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본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대를 잇는 바이올린 제작 명가. 이곳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다. 지역사회 재능 기부로 악기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색다른 직업 체험을 할 수 있게 됐다. 제가 배운 이런 제작에 대한 기술을 갖다가 통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다시 이제 사람들한테 돌려줄 수 있을까 그걸 갖다 생각하던 와중에 마침 이제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학교의 학생들한테 앞으로 이제 진로 선택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도움을 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장소도 제공하고 이렇게 체험 학습 같은 것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얘도 똑같이 보통 뒷판 같은 경우는 나무 결이 이렇게 돼 있잖아. 네. 그리고 앞판은 이렇게 돼 있잖아. 결이 다르네. 그치. 얘네들은 이렇게 가면서 뛰어난 기량의 바이올린 제작자 신동진 씨의 열린 마음 덕에 아이들은 악기와 관련된 다양한 직업 세계를 알게 됐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꿈을 펼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바이올린을 대여해주고 무상으로 악기도 수리해주고 있다. 이제 보통 개인적으로는 이런 데서 경험을 못하는데 이제 학교에서 이런 데 보내주니까요. 이제 더 나중에 무슨 일을 할지 이제 구체적으로 더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더욱 재밌는 것 같아요. 학부모가 진로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법 중 하나는 진로 코치로 활동하는 것이다. 이 학교의 진로 사랑방에서는 오후 1시에서 3시까지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진로 상담을 하고 있다. 학부모 진로 코치가 되려면 동기부여 방법과 이해, 진로 지도를 위한 아이들 소통법 등 20시간 이상 강의를 이수해야 한다. 근데 그게 결국적으로 친구들하고 상담을 할 때는 감정을 잘 읽는 대화가 중요하다. 아이의 표정과 행동 속에 숨긴 감정을 스스로 꺼내도록. 우리 아이들이 금방 까먹는다는. 왠지 마치 이렇게 무지 힘들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말했죠. 네, 무지 외로웠어요. 진로에 대해서 각각으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교사는 교사대로. 그냥 엄마는 엄마대로 내 자식에 대해서. 근데 이거를 같이 융합을 해야 조금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모두가 모일 수 있는 곳, 그것은 사랑방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곳에서 다 모여서 한번 진로에 대한 어떤 의식들을 높여보자 이런 생각으로 사랑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한테 받는 거랑 또래들 간에 또래 상담처럼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거랑은 또 다르게 학부모님하고 얘기하니까 엄마처럼 좀 편한 감도 있고 불편하지 않게 여러 정보를 얻은 것 같아서 좋았어요. 선생님이나 친구들한테는 솔직히 말 못하는 얘기나 좀 그래도 친구들은 경쟁자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데 학부모님한테 말씀드리니까 더 편하고 더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을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 의외로 자살의 충동, 또 자퇴하고 싶은 충동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서 그 아이들이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때 많이 울어요. 많이 우는 것을 보면
이 아이들이 학교에 상담실이랑 공간 이것조차도 없다면 정말 어디서 숨을 쉴까 싶을 정도로 많이 힘들고 부모님한테 하지 못하는 이야기들 또 담임 선생님이나 학과 선생님들한테 하지 못하는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안쓰럽죠. 아이들이 원하는 일을 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학부모가 진로교사와 공조해 찾아야 할 해법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주최로 진로교육에 관심 있는 학부모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직업을 적어내라고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직업이 몇 가지나 되는지. 근데 정말 제가 이렇게 적어나가는데 10개가 넘으니까 저조차도 모르겠더라고요. 예. 아이들이 보기에만 어떤 더 큰 창의적인 꿈을 꾸기보다는 정말 어른들에 의해서 답습되는 그런 진로가 결정이 돼서 제가 학부모 간담회를 통해 아이들 진로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학부모에게 필요한 진로교육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봤다. 자기들이 그러니까 결정을 할 수 있는 직업 체험이라는 게 가장 그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 꿈을 가진 곳에 직업 체험을 의미로 햇살조사는 이런 것들을 다 통해서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 체험이 중요하고 그 체험은 아이들이 희망하는 곳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직업에 대해서 먼저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겠고요. 아이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직업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그 직업에 나쁜 점을 먼저 부각시키지 말고 아이가 좋아하는 거, 왜 그걸 선택하게 됐는지 그걸 먼저 알아보고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마음가짐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 따로 받는 교육보다는 아이와 학부모가 같이 할 수 있는 진로 체험이라든지 진로 교육 같은 게 같이 이루어진다면 더욱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진로 관련 학부모 교육은 학교에서 편한 시간에 아무래도 2시간 정도의 짧은 교육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사분이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수해 주는 교육이었던 것 같은데요. 진로만큼은 직업군도 다양하고 학부모들이 살았던 세대와 우리 아이가 살아갈 세대는 너무나 다르고 이것은 곧 아이들의 일, 생계, 행복과 관련이 된 일이기 때문에 주말이라든지 아니면은 학부모들 휴가 중이라든지 학부모들이 편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기에 조금 더 많은 시간이 제공이 되어서 체험과 함께 교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막 그 엄마의 그 생각을 강조하지 않고 그냥 너네가 하고 싶은 대로 진로를 결정했으면 좋겠다. 단 행복하게 사는 조건 하에서 그게 제가 학부모로서 그 참여하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마음가짐이었던 것 같아요. 강요가 아닌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 청소년 희망직업 1순위가 공무원, 교사가 계속되길 원치 않는다면 부모가 먼저 달라져야 한다. 아이들은 옳다 그르다를 알려주는 판사보다 자신을 적극적으로 편들어주는 변호사 같은 부모를 원한다. 아이들이 진로를 찾아가는 데 필요한 멘토이자 든든한 지원군. 그 영순위는 부모가 지켜야 하지 않을까.